어느 여름밤 유진은 고향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있던 유진은 시간이 늦어져 어딘가 불안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 속에서도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모임을 즐겼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유진. 차창 밖으로는 어두운 골목길이 끝없이 이어졌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간간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람에 창문을 닫으며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감각이 다시 유진을 엄습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는 불이 꺼진 차들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어두운 모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두 눈은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곧바로 고개를 돌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은 섬뜩한 기분에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한층 한층 올라가며 뭔가 쫓기는 듯한 기분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유진은 황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헐떡이며 숨을 고르던 그는 커튼 뒤에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창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창문을 열어두고 나갔을 리 없다고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분을 전환하고자 TV를 켜고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TV 화면에는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 대신 이상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진의 아파트 단지를 찍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 남자가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아파트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유진은 TV 리모컨을 떨어뜨렸고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유진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유진아, 오늘 만난 그 친구 중 한 명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대. 가서 같이 들어오자.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휴식을 취하려던 유진은 황급히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친구가 약속한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로비의 거울에 비친 뒷모습에서 금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유진의 뒤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유진은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자신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던 친구의 신발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유진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근 병원에 깨어났습니다. 경찰은 그를 위로하며 그 남자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실종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친구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습니다. 유진은 그날 이후 아파트에 혼자 있기가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갔고 간간히 TV에서 그 남자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늘 그렇듯이 집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는 관계로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는 주중 내내 나 홀로 사용하는 곳이 되었다.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나는 때때로 외로움이 꽤 무섭다고 느끼곤 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하다가 이상한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다. 제목은 방 안의 그림자가 말하고 있다. 호기심에 이끌려 게시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조명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림자가 말을 걸어왔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점점 기이하게 전개되었다. 그림자는 글쓴이에게 의미 모를 단어를 반복해서 말했다고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호. 그 글을 읽자마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방 안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하며 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설마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당시 나의 좁은 자취방 안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의식적으로 모든 전등을 켜고 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무언가가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가 나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희미한 형체가 방구석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설마 싶었지만 똑똑히 보였다. 한 발을 떼기도 무서운 상황에서 그저 침대 끝에 이불을 꼭 쥐고 있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말을 걸어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은 반복되었고 형체는 점점 더 다가왔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대로 굳어버린 나의 모습 뒤로 더 많은 그림자들이 보였다. 그것들은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든 힘을 다해 눈을 질끈 감고 현실이 아니라고 꿈이라고 마구 되뇌었다.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방 안의 전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는 일어나서 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지만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 이제 나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늘 밤마다 모든 전등을 켜고 안심한 채 잠에 든다. 그저 그날 밤의 경험이 꿈이었다고 믿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정말 꿈이었을까? 그 의문은 여전히 내 머릿속 어느 한 구석에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중 한 가지를 길게 풀어보겠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밤이 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자의 흐느낌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누구나 착각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한밤중에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빈번해졌다. 아파트 13층에 사는 민재는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밤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는 정확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에는 깊은 잠에 빠져 이런 소리에 쉽게 깨지 않는 민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그의 귓가에서 직접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다. 민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나섰다. 복도는 정확했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 흐느낌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민재는 소리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마치 복도의 끝에서 오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던 민재는 아파트 13층의 끝자락에 위치한 유령같이 허름한 휴게실 앞에 서게 되었다. 휴게실 문은 언제부턴가 잠겨 있었고 주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밤 민재는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 느낌이 들려왔다. 민재는 문을 조금 더 밀어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휴게실 안은 어두웠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덕분에 실루엣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원형 테이블 하나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민재는 손전등 앱을 켜서 비추어 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낡고 먼지 쌓인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무엇에 홀린 듯 다가가 사진첩을 열어보았다. 사진첩 속의 사진들은 모두 흑백으로 낡고 퇴색하여 자세히 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기던 중 민재는 한 소녀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 소녀는 어딘가 쓸쓸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민재는 그 순간 흐느낌 소리가 그치고 아파트 전체가 정적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민재는 그 사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녀의 쓸쓸한 웃음과 흐느낌 소리는 마치 그의 삶 속에 파고든 듯 깊은 여운을 남겼다. 불안한 마음의 민재는 아파트의 오랜 주민인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민재에게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 소녀는 예전에 이 아파트에서 살았던 아이야. 부모님의 학대 속에서 외롭게 자랐는데
결국 불행히도 13층 휴게실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아파트를 맴돌며 자신을 안아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다 흐느끼고 있다고 들었지. 민재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그 소녀가 그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날 이후 민재는 매일 밤 휴게실에 들러 소녀의 사진첩을 보며 조용히 소녀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흐느끼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민재가 경험했던 그 밤의 이야기를 두려워하며 지나간 일일지라도 13층 휴게실 근처는 되도록 지나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아직도 그 소녀가 완전히 이승을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도 밤이 되면 의문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장소로 잊혀지지 않는 도시 괴담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공포 게시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긴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A라는 사람이 겪은 실화였다. A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고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임대료가 저렴해서 나름 만족하며 생활할 요량이었다. 그러나 이사한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째 날 밤 A는 분명히 잠을 자려 침대에 누웠는데 어둠 속에서 낮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무언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다. 그는 겁에 질려 벽 쪽을 바라보았지만 방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결국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그는 주변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보았다. 집주인은 그다지 놀라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건물에선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익숙해지실 거예요. A는 찜찜한 마음을 억누르고 그날 밤도 조심스레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또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벽을 긁는 소리뿐만 아니라 낮은 속삭임 같은 것이 맴돌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벽 뒤에서 이야기하는 듯했다. A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친구 B에게 이 일을 상의했다. B는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며 A의 집으로 왔다. 두 사람은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벽에 붙은 커다란 책장이 이상하리만치 어색하게 놓여있는 것을 눈치챘다. 둘은 그 책장을 열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막상 책장을 움직이자 그 뒤에는 작은 문이 숨겨져 있었다. 균열이 생긴 오래된 나무문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A와 B는 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좁고 어두운 복도였다. 복도 끝에는 희미한 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복도가 끝날 즈음 작은 방이 하나 나타났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 쌓인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바닥에는 누군가의 시신이 덮여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이 시신은 10년 전 실종된 것으로 기록된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이 아파트 소유주였으며 무언가를 숨기려다가 변을 당한 듯했다. 그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왜 벽 뒤에 비밀방을 만들었는지는 미궁 속으로 남았다. 이 사건 이후 A는 그 아파트를 떠났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 아파트의 비밀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사를 가게 되면 꼭 집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리라 다짐했다.